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스티비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디트 대 올랜도 경기인데, 디트는 요즘은 제가 확연히 오바세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페이스 상으로도 12월 달에 물론 뭐 7등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이게 시카고랑 워싱턴 이런 애들이 한 103 정도 되거든요. 걔네랑도 차이가 크지 않다. 요즘에 7경기 동안 이런 식으로 득점, 실점 분포상으로 득점도 꽤나 상위권에 있고, 실점은 거의 뭐 최하위급이다, 수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올랜도는 지금 일단 디트로이트한테 상대 전적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대 전적 상으로 지금 7연승 중이거든요. 뭐 이건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은 물론 이제 디트로이트가 좀 전력이 좀 다운이 됐었던 탱킹 시즌을 하고 이래가지고 올랜도가 많이 이겼는데,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올랜도의 우세도 보이고요. 제가 방금 디트로이트는 약간 오바팀의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올랜도는 전혀 반대죠. 지금 리그에서 보면 뭐 실점 같은 것들, 수비 같은 거, 물론 이제 얘네는 이런 야투 방어율 같은 것들, 2점 방어율, 3점 방어율,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은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실점 자체는 2등이거든요. 전체 2등 정도. 왜냐? 지금 올랜도가 12월달 들어서 상대방의 야투를 76.8회, 2등이 아마 브루클린인가인데 83회 정도거든. 1등과 2등 차이가 야투 시도 횟수 차이가 7번이나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올랜도는 야투 억제를 독보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만큼 상대를 못 던지게 한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공격은 지금 뭐 모리츠 바그너, 프란츠 바그너, 벤케로 이런 애들이 없는 와중에 정말 안 되고 있죠. 올랜도는 확연한 언더팀, 디트로이트는 오바팀, 이래가지고 일단 이 경기는 언더오버가 조금 빡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승패상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올랜도가 요즘에 좀 홈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력급 선수들이 많이 빠진 와중에 홈에서 한 이제 7경기 정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도 홈 전적을 가지고 온 건데, 홈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일단 많이 졌어. 원래 제가 올랜도가 홈에서 작년부터 17연승을 달리다가 뉴욕한테 홈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클라호마한테도 또 연패까지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애미, 보스턴 이런 애들 상대로 20점 차 넘는 경기를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마이애미나 뉴욕한테 패배하긴 했지만은, 얼마 전에 또 브루클린 상대로 이 경기도 4쿼터 중반까지 17점이나 차이가 났는데 이거를 뒤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날 활약한 애들이 또 이제 케일럽 휴스턴, 콜 앤서니, 다실바, 이런 애들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그 경기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정도로 올랜도는 지금 이런 애들이 빠져서 상당히 꺾인 모습인데, 그런데도 참 이게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해준 게 보이긴 합니다. 수비도 밑바탕이 돼 있고. 그래서 올랜도 경기가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긴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나눠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승패 사이드는 저는 올랜도는 못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정이라는 것 때문에. 올랜도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확연하고요. 홈에서는 13승 4패예요. 그렇게나 애들이 많이 빠지고 지기도 했지만은 뒤집는 경기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올랜도 경기는 사실 승패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저는 얘네들도 확실히 좀 혼발이 있는 팀이라서, 원정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기세가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디트의 저는 핸디보다 그냥 일반승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좀 무서워 오늘은. 이게 올랜도라는 색깔 때문에 얘네들이 뒤집는 경기들, 그런 경기를 진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번에 마이애미한테도 버저비터 맞고 점으로 갈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올랜도 경기는 승패가 정말 어렵다. 핸디 접근은 1.5도 안 가겠다, 그 마인드고, 212.5는 사실 디트는 오바팀, 올랜도는 언더팀인데, 이게 그래도 올랜도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은 조금 하락하고 실점은 오히려 오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홈이나 원정이나 언더오버 편차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한 해봤자 2점 정도? 반면에 이제 뭐 디트로이트는 홈으로 오면 실점이 오히려 올라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고민 좀 하다가 212.5여도 그냥 언더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슛감에 좌우될 여지도 있고, 이 올랜도가 일단은 느린 팀이기 때문에 야투 시도도 적고 상대도 못 던지게 하는, 저는 그것 때문에 언더 쪽이 조금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물론 올랜도가 뭐 3점이 터진다거나 그러면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냥 전반적인 느린 템포, 이게 조금 더 확률상으로는 계산이 서겠다, 그렇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대 시카고 경기인데, 오늘 이제 좀 페이스가 빠른 팀들 간의 대결이 워싱턴, 시카고랑 뒤쪽에 덴버, 애틀랜타가 있거든요. 둘 다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덴버, 애틀랜타는 진짜로 245점인가? 246인가? 그거여도 오바가 날만한 애들이고, 워싱턴, 시카고는 사실 236.5여도 요즘 모양새로운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오바가 편하지 않다. 얘네들이 시즌 전체로만 봐도 지금 워싱턴이 페이스 4등, 시카고가 페이스 1등이잖아요. 12월 달에도 시카고가 조금 떨어졌지만은 워싱턴이 페이스 4등, 시카고가 5등이에요. 그래서 둘 다 여전히 페이스는 빠르다는 건데,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10경기 정도 일일이 그때 당시 기준점을 파악했을 때 워싱턴은 10경기 중에 오바가 6번이었었고 시카고는 3번입니다.
특히 시카고가 요즘에는 다른 때보다도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직전 경기 샬럿한테도 그거 연장 가가지고 겨우겨우 마인했던 거 60번을 던졌습니다. 3점을요. 전체 야투 시도가 104회였는데 그 중에 60번이 3점이었어요. 한마디로 얘네 2점슛 야투 시도수랑 3점슛 야투 시도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는 다른 때보다도 이게 3점이 더 많은 경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카고가. 그래서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그날 야투 감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 최근에 시카고 3점 사실 잘 터지는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카고는 라빈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빈이 직전 경기에 못 나왔는데 저는 여러 차례 얘가 올 시즌에 뭐 야출도 엄청나게 훌륭하기도 하고 직전 경기 보면은 시카고가 뭐 클러치 때도 화이트가 볼을 많이 만지기도 하고 죽은 볼 처리를 해줄 선수가 없더라고. 그날 뭐 크레이크 같은 애들이 중요한 3점도 꼽아주고 뭐 이랬었는데 확실한 이런 라빈처럼 중요할 때 마지막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애들의 좀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는 게 확실히 보였던 것 같아요. 시카고는 일단은 내일 라빈의 출전 유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은 뭐 여기에 지금 라인업 상으로는 뭐 풀, 브록던, 쿨리발리, 쿠즈마, 알렉사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 차례 얘네들은 주전보다 벤치가 조금 더 센 느낌이 있다. 여기는 지금 브록던이 올라와 있지만은 보통 이제 브록던이나 뭐 쿠즈마도 그렇고 발렌슈나스, 키스퍼트 이런 애들이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주전보다도 벤치 구간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더 크거든요. 워싱턴은. 얼마 전에도 뉴욕 닉스랑 경기를 했었을 때 그날 이제 선발 자원들은 이제 브록던이랑 캐링턴 풀이 못 나왔기 때문에 캐링턴이랑 브록던이 가드 보고 샴페인이 쿨리발리 스타르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키션 조지가 벤치로 내려가고 근데 이날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아까 말했던 이런 베테랑들 있잖아요. 브록던, 발렌슈나스, 키스퍼트 이런 애들이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네들만 거의 뭐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나머지는 싹 다 망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워싱턴이 뉴욕 상대로 선정을 했을 때는 이 어린 친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꾸준하게 바라볼 만한 팀이 아니다. 최근의 흐름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좋지 않은 흐름에 있다. 뭐 그런 마인드고 그리고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여기 법 캐링턴이라는 선수예요. 뭐 이 친구 이름은 칼튼 캐링턴이라는 법 캐링턴으로 많이 불리는데 얘가 지금 퀘스천어블이거든요. 오늘은 얘가 결장을 할 수도 있고 조던 폴이 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다른 거보다 그냥 요즘에 워싱턴이 그 연패를 마감한 뒤에 많이 이겼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훌륭했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꽂아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야투율 40%도 안 되고 3점수 34%도 안 되고 이게 시즌 성적인데 최근에는 뭐 한 7경기 동안 이 정도 야투율이면은 굉장히 좋아진 셈이거든요. 폼이 좋은 친구가 결장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워싱턴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언제 뭐 잘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얘네들 반대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이로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 시카고는 홈에서는 5승인데 원정 10승이에요. 원정으로 오면은 득점이 한 7점가량 많아진다든지 오히려 원정에 이점이 있는 팀이다. 그런 것도 생각도 들고 여전히 제가 아까 뭐 얘네들이 그 오바 같은 게 그렇게 미덥지는 않다고 했는데 일단은 얘네 둘이 만나면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오바로 깔고 가는 게 좋기는 할 것 같고요. 저는 시카고 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내일 라빈이 출전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경기인 것 같아요. 마이애미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자 일단은 마이애미는 올 시즌에 히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도 오랫동안 이렇게 좀 뭐 여러 잡음이 있었고 얘가 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설이 돈다 안 돈다 뭐 이런 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내일은 뭐 버틀러가 나올 거는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덩컨 로빈슨이 퀘스천업이라 가지고 이런 슈팅 자원들이 하나둘씩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테리 로지어도 지금 징계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이애미에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여전히 뉴올리언스는 지금 결장이 뭐 너무 심하죠. 알바라도가 다우플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내일은 나오기 어려워 보이고 여전히 자이언 잉그램이 없는 거 이런 와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올리언스는 그냥 별로 높게 볼 게 없어. 직전 경기 때는 뉴올리언스가 홈에서 클리퍼스 상대로 되게 좋았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클리퍼스 상대로 뉴올리언스가 약간 천적이다. 11대 3으로 상대 전술도 워낙 좋았었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클리퍼스를 조금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또 보면은 맥컬럼 같은 애들이 3점슛이 엄청 폭발을 했거든요. 뉴올리언스가 3점슛이 48%로 꼽았어. 그랬는데도 결국엔 패배를 했었죠. 더구나 오늘은 원정이고 지금 얘네들은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원정에서도 꼴찌예요.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한마디로 지금 30개 팀 가운데 또 원정도 못하고 있고 가장 순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마이애미에서도 칭찬할 만한 선수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니콜라 요비치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요비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주전 4번으로 올라서도 안 이상해요. 이 친구는 그냥 단적으로 요즘에 기록 같은 것들 시즌에도 3점슛 같은 거 뭐 38%로 꼽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7경기 정도 보면은 그냥 좋은 구간을 뽑아왔습니다.
야투율 44%인데 3점이 50%가 넣고 있어요. 50%.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꽤나 괜찮고 아데바요가 얘가 지금 수비력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공격도 마탱이가 갔는데 특히나 또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데바요 옆에 하이스미스보다 이렇게 확실한 좀 체격을 갖춘 친구가 있으면은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출전 시간도 많이 받고 있고 퀄리티도 괜찮다. 저는 요비치도 칭찬을 조금 해주고 싶은데 반면에 뭐 뉴올리언스는 그럴 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마이애미는 되게 뭐 접전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8.5는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뉴올리언스가 못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지금 원정에서 14연패 중에다가 뭐 전체로 따져도 10연패 이렇게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즘에 마이애미가 뭐 휴스턴까지 잡아낸다든지 어려웠던 올랜도 원정을 그 버저비터로 역전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8.5는 많이 부담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마이애미를 봐야 될 거는 같아. 이게 뉴올리언스의 색깔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요즘에는 뭐 템포도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얘네들 원정으로 오면은 평균적인 득점이 10점이 감소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저는 마이애미 색깔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버틀러가 오는 것 때문에 마이애미 경기가 언더보기가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아. 뉴욕 대 유타 경기. 저는 뉴욕 칭찬은 맨날 많이 해요. 근데 얘네 정말 좋은 팀이지만은 지금 보면 뭐 3점이나 이런 야채율 같은 것들 지금 뭐 전부 다 3등으로 떨어졌네요. 원래는 2등이었는데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요즘에는 살짝 아쉬운 게 있긴 하다. 뭐 그 정도인데요. 뉴욕 닉스는 그냥 잘해요. 얘네들 단단하고 주전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가지고 막 그렇게 편차가 아주 크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이라도 그날 야투에 균열이 생기면은 얘네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직전 경기 워싱턴전도 물론 대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날은 이제 브런슨이 그 전에 비해서는 활약이 약간은 좀 모자란 것도 있었었고 뉴욕은 정말 좋은 팀이고 얘네들이 괜찮은데 13.5처럼 이렇게 큰 기준점을 받으면은 많이 빡세. 좀 이제 똥게임도 많이 하는 편이고 상대팀이랑 막 비벼지는 게임 그런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 뭔가 런을 달리는 구간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13.5를 받았으면은 저는 뉴욕이 물론 유타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은 맞지만은 핸디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런 마인드예요. 유타는 지금 이제 콜린스가 빠진 와중에 직전 경기는 그 이제 주장이라는 친구가 얘가 좀 3점도 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날도 활약도 나쁘지 않았었고 덴버 상대로 꽤나 그래도 점수는 많이 뽑았었죠. 핸디는 당했지만은 여전히 뭐 캐슬러라든지 섹스턴 이런 애들은 좋은 와중에 있고 마카넨도 뭐 팀의 1옵션으로서 해줄 때 해주죠. 참 유타도 보면 이래. 수비는 참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3점도 꽤나 꼽는다고 하고 평균적인 점수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뉴욕도 공격력은 지금 괜찮잖아요. 얘네들이 좀 신중하게 쏘는 편이고 느릿느릿하게 하지만은 점수 자체는 괜찮게 뽑고 있단 말이야. 반대로 수비 같은 경우는 야투 방어를 3점 방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실점은 굉장히 적다. 한마디로 이것도 상대한테 기회를 그만큼 안 준다는 소리거든요. 230.5면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타의 색깔을 많이 입힌 거고 그리고 13.5는 아까 말한 대로 뉴욕이 정말 강팀이긴 하지만 얘네들 주전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런도 많이 못 달려가지고 저는 그냥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뉴욕 사이드를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유타도 올려칠 건 없고 그건 맞는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 유타가 득점 면에서는 그렇게 안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아. 진짜 3점이 멸망한다든지 야투감이 개쓰레기라든지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유타는 요즘에 공격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표도 그렇고. 다음 토론토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지금 제가 토론토한테 2번 당했거든요. 경기 시간대가 저한테는 좋았었어요. 새벽 경기여가지고. 그래서 토론토 경기를 2번 다 봤습니다. 애틀랜타전, 보스턴전 다 봤는데 애틀랜타한테는 턴오버 31개로 의지가 없는 패배를 당했고 어제는 보스턴한테 제가 여기 밑에 셌거든요. 처음에 16분 동안 토론토가 12점에 계속 그쳐 있었어요. 이때 16분까지 2쿼터 8분 때까지 야투 29개 중에 5개 들어갔고요. 3점이 14개 중에 빵개였습니다. 제가 3점 들어갈 때까지 봤거든요. 2쿼터 8분쯤에 16분 지나고서야 첫 3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론토는 올 시즌 가장 단일팀 최저 득점 71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애틀랜타전은 제가 프렌을 봤었고 애틀랜타가 뭐 원정인 것도 있고 토론토의 여러 선수들이 복귀를 할 만도 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토론토 프렌을 봤는데 무참히 박살났고 어제는 토론토 경기 오바를 봤는데 제대로 토론토에 71점에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번을 토론토를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 토론토가 좋은 시점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곧 죽어도 토론토 쪽은 못 본다. 그런 마인드여서 일단은 브루클린 색깔을 따를 건데 브루클린도 지금 문제가 많죠.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슈로더라든지 DFS 이런 애들이 나갔잖아요. 그 얘네들이 나간 7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이렇습니다. 98.6점으로 리그 꼴찌예요. 그냥 공격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중이고 직전 경기는 올랜도한테 심지어 캠 토마스가 복귀를 했는데도 그 경기 101점 아까 말했다시피 4쿼터 중반까지 17점을 앞서 나가다가 그거를 역전당했다.
뭐 그런 경기다 보니까 브루클린도 믿을 만한 놈들은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홈 올랜도라는 그런 꽤나 빡센 곳에서도 4쿼터까지 리드를 할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굴러는 간다. 물론 뭐 내일 이제 다시 또 캠 토마스가 빠지고 이런 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나름 요즘에 브루클린은 팀다운 팀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애들도 많이 빠지고 분명한 이런 탱킹 팀이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요즘 모양새로는 저는 브루클린은 그래도 팀답기는 해요. 토론토는 그러지가 못하고 이거는 좀 브루클린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3번 토론토한테 가지는 않을 거고 토론토가 뭐 홈이고 이렇다고 한들 좋게 볼 게 없을 것 같아. 백투백일 때도 1승 5패로 안 좋았었고 맞대결 상으로도 브루클린한테 이렇게 많이 당했었습니다. 브루클린 승에다가 그냥 언더 그게 저는 브루클린 색깔에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댈러스 경기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아. 일단 휴스턴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얘네들도. 대충 긴데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아멘 탐슨이 오늘 경기 결장한다는 소리입니다. NBA 공식 발표로 아멘 탐슨이 지난번에 아마 그 타일러 히로랑 싸움을 했었죠. 결장이 확실시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고요. 이어서 아멘 탐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친구가 아멘 탐슨인데 이거 뭐 영어로 많이 써 있습니다. 대충 그냥 보면은 아멘 탐슨의 올 시즌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디펜시브 필드골 퍼센티지. 한마디로 최소한 250번 이상 상대를 맞닥뜨린 그런 애들 중에서 상대팀의 이런 필드골 성공률을 가장 잘 막은 선수가 아멘 탐슨이다. 그거고 빅맨이 아닌 애들 가운데 림 방어가 가장 최고였다는 거죠. 얘도 블락을 상당히 잘 찍는 친구거든. 픽앤롤, 픽앤롤 디펜스. 이제 스크린에 걸리면은 보통 이제 스크린에 지워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드 수비들도 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파이트 스루라고 해가지고 픽을 이렇게 딱 서준 거를 앞으로 빠져나가지고 피해가지고 다시 붙는 거. 그거를 파이트 스루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굉장히 능통한 친구입니다. 피켓롤을 걸어도 빠져나가고 다시 수비를 한다. 리로테이션이 상당히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림 디펜스, 빅맨을 포함을 해도 4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3점 방어율까지 등에 달하고 있고 아이솔레이션 디펜스도 상당히 좋다. 한마디로 거의 뭐 리그 최고의 수비수급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내일은 휴스턴에 없다는 점이거든요. 저는 매번 휴스턴이 수비도 좋고 깡도 좋다. 약간 배드보이즈 느낌이 난다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 또 한몫을 하는 친구가 아멘 탐슨이에요. 내일은 또 이슨도 타리 이슨도 퀘셔너블에 걸려있다고 해가지고 약간은 휴스턴의 색깔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지금은 타리 이슨보다 아멘 탐슨이 못 나오는 게 이게 더 크다고 보기는 해요. 휴스턴의 수비에 좋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확실히 휴스턴이 쫙 채워갈 때 본인들의 흐름으로 끌고 갈 때 그때 많은 역할을 하는 친구거든요. 스틸이나 블락 이런 허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내일 못 나온다는 점 이게 상당히 크고 더구나 휴스턴 요즘에 벤블릿이나 그린 이런 애들이 야투 상태가 정말 안 좋잖아요. 저는 늘 얘네들 데리고서는 휴스턴이 이런 좋은 수비를 펼친다고 한들 높이 올라가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휴스턴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신호들이 아멘 탐슨의 결장으로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댈러스는 요즘에 돈치치가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빙이 좀 많은 짐들을 좀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데 직전 경기 때는 댈러스에서 어빙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강승부를 갔어요. 어빙이랑 돈치치가 빠질 때 댈러스에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6경기 동안 정말 득점이 안 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전부 다 패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세크라멘토를 못 미는 팀이지만 저는 그때 세크라멘토 핸디에다가 뭐 언더 이런 거를 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댈러스는 어빙이나 돈치치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팀인데 어빙이 사실은 그 전날에도 별로 못했거든요. 야투 20개 중에 6개밖에 못 굽고 한동안 이제 돈치치가 없었을 때 이제 한 달 전쯤입니다. 그때는 어빙과 아이들로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때 6경기 동안 뭐 5승 1패인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색깔은 아니야. 더구나 지금 돈치치 말고도 마샬같이 얘도 꽤나 중요한 선수예요. 나지 마샬도 벤치에서 특히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고 공수 겸장이고 그런 친구인데 징계 때문에 못 나오고요. 또 직전 경기에는 라이블리가 빠졌었죠. 저는 라이블리가 오히려 이 돈치치보다도 이 친구가 있고 없을 때 온 오프 코트 마진상으로는 지금 댈러스에서 가장 아마 높을 거거든요. 특히 수비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은 뭐 라이블리가 나올지는 말지는 모르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댈러스 역시 좋은 상태는 아니다. 부상이나 징계 이런 것들이 댈러스의 상승세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로스터상으로 균열이 상당히 많고 좀 예측이 어렵죠. 그동안에 뭐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다 깨부술 만한 그런 결장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어려운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휴스턴이 홈인데
얘네들이 일단은 홈에서는 작년부터 그냥 홈에서는 너무 좋았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살짝 흐려지긴 했지만 휴스턴의 홈은 늘 상대팀한테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 미네소타나 마이애미한테 홈에서 두 번 다 당하기도 하고 둘 다 좀 약간 클러치 승부까지 갔는데 댈러스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쎄 나는 어빙 같은 선수가 물론 좀 어깨 부상이 있긴 하더라도 3경기 4경기씩 좀 부진한 거는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저는요. 경기를 보면 댈러스는 막 클레버 같은 애들이라든지 하디 이런 애들 진짜 답답해서 못 보기는 해. 결장이 많을 때 좀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댈러스의 프렌을 보고 싶긴 합니다. 그만큼 휴스턴이 아멘타슨의 결장은 뼈 아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도 벤블리끈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더구나 댈러스에서 뭐 그라임스 같은 애들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얘네들도 견제가 좀 될만합니다. 그러면 휴스턴의 공격이 진짜 안 풀리거든요. 이것도 댈러스에서 뭐 여러가지 결장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댈러스 같은 팀이 프렌을 받았으면 프렌도 가볼만한 것 같아요. 5.5 정도면 적은 수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21.5 사실 이게 휴스턴이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좀 까다로운데 요즘에 지표상으로 그냥 언더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댈러스에 돈치치가 없는 기간 동안 얘네들 공수 양면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저득점 승부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댈러스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덴버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제가 아까 시카고 대 워싱턴도 오늘 페이스가 빠른 팀들끼리 붙지만은 그 경기보다도 이 경기가 기준점이 한 10점이 더 높잖아요. 245.5인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오바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일단은 요즘에 덴버 제가 얘네들이 12월 달에 페이스가 막 전체 2등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피닉스 같이 부커도 없고 하니까 되게 신중한 공격을 하는 팀 그런 애들이랑 두 번 만나가지고 이런 수치들이 약간은 평균에서 갈가 먹혔었는데 이내의 경기들을 보면은 덴버 경기는 엄청 빨라요. 빠르고 뭐 일단은 서부룩을 지금 뭐 주전처럼 쓰고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받고 있고 뭐 공수 전환이라든지 요키치가 좀 기회를 보면 본인이 올라가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덴버 경기는 생각보다 이게 좀 템포가 빠른 편이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애틀랜타는 기회만 보면은 빨리빨리 하는 팀이죠. 일단은 얘네 둘이 부는 게 오히려 아까 말했던 워싱턴 시카고 경기보다도 이 경기가 조금 더 오버하는 편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245.5라는 기준점. 쿼터당 평균적으로 한 61점씩을 박아도 언더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빡세. 245.5라는 기준점이 빡센데 저는 일단은 오바를 그리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두 팀 다 보면은 뭐 덴버는 합하면 245점인가? 그렇게 나오죠. 일단은 공격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 에런 고든까지 없기 때문에 고든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인사이드 이런 수비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틀랜타의 색깔은 얘네들의 3점 슛 시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한 3, 40번씩 던지던 애들인데 요즘에는 애틀랜타의 3점슛 시도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늘 윙자원들이 많다. 그래서 리머텍 시도도 많이 늘었다고 했었고 더구나 이제 오콩우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그다노비치 못 뛰고 레리 낸스 주니어 못 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은 오콩우라든지 카펠라 같은 이런 빅맨 자원들의 공격 시도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특히 애틀랜타가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리머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투도 많고 좀 더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 3점보다는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심지어 3점까지도 요즘에는 잘 들어가요. 확률 높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뽑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지난번에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는 그때도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252점이 났거든요. 애틀랜타의 홈에서 덴버가 141점이나 뽑으면서 일찌감치 그냥 격파한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는 그냥 가비지였음에도 무난하게 서로 간에 빠른 경기를 해가지고 점수가 250점을 넘겼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 요키치는 48점을 넣었었고 애틀랜타는 제일런 도슨이 없을 때였지만은 얘네들의 플레이가 좀 잘 되지가 않았었고요. 저는 뭐 상성상으로 애틀랜타 일단 뭐 아까 오콩우나 카펠라 같은 애들을 얘기를 했는데 빅맨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얘네가 수비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많이 좀 후달리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도 요키치가 상대방이 인사이드에서 본인이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다른 때처럼 이타적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욕심을 내는 공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요즘같이 서부르기 얼마 전에는 야투 하나도 안 놓치고 자유투도 하나도 안 놓치고 3점을 빵개를 쏘는 딱 그냥 본인의 장점만 살린 그런 플레이로 트리플 더블 했었잖아요. 유타전에. 근데 애틀랜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서부르기 좀 인사이드 시도 자체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 워낙에 좀 높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인사이드 시도는 줄이면 좋겠는데 뭐 킥아웃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충분히 공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고든이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애틀랜타 이런 림 공격들을 막아내기는 어려워질지는 몰라도
그런 점에서는 오바가 괜찮아지는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런 좀 상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덴버 사이드가 좋기는 좋아 보입니다. 작년만큼 뭐 예년만큼 덴버가 지금 홈에서 여러 수치들이 그렇게까지 막 좋게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홈 덴버는 늘 상대팀한테는 부담이고 저는 뭐 245.5여도 이 정도 기준점이어도 오바를 냄새를 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크 대 필라델피아 경기. 세크라멘토에서는 머레이가 지금 다우스리라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건 머레이가 빠질 가능성이 많고 매번 말하지만 얘네들 마이크 브라운 경질당하고 지금 세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 때는 레이커스랑 나름대로 오바 게임을 했습니다. 그날은 3점이 한 27.5%인가 넣어가지고 되게 3점이 안 터져가지고 그 이상의 점수는 못 냈고 직전 경기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그냥 똥게임을 했었어요. 댈러스가 어빙이랑 돈치치가 다 빠질 때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조차 사실 댈러스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전반전에도 막 밀리기도 하고 되게 세크라멘토는 진짜 못 믿을 팀이에요. 저도 사실 좀 안 맞고 지난번에 세크 덕에 먹었지만 피하고 싶은 팀입니다. 더구나 머레이가 빠진다면 특히 이런 수비적으로 약점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드가 못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엔비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엔비드 지금 최근에 7경기 이제 12월 달쯤에 야투율 48.4%, 3점 40%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경기당 평균 26득점에다가 28.2분씩 뛰는데 26득점이면은 보통의 이런 에이스급 플레이어들이 많이 뛰는 36분으로 환산을 하면은 30점을 훌쩍 넘기는 수치잖아요. 그만큼 요즘에 엔비드는 진짜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뭐 한 85%까지 올라온 것 같다고 했는데 얘가 뛸 수만 있으면 저는 거의 뭐 우리가 알던 시기에 그런 엔비드를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백투백을 이제 아예 이제 부상 관리 차원에서 뺀다고 했잖아요. 오늘 경기 결장을 하고 내일 있을 골스 백투백 경기에 그때 출전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엔비드가 컨디션도 괜찮고 이런 시기에 있는데 내일은 엔비드가 못 나올 것 같다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프고요. 제가 이게 엔비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얘가 아예 뛴 경기랑 아예 결장했던 경기 그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런 득점이나 수비상으로 얼마나 좀 차이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득점은 별 차이가 없고 실점 면에서는 없을 때 조금 더 실점이 많아진다. 원래는 이게 시즌 초반에 엔비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고 출전할 때마다 너무 별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엔비드가 없을 때 경기력 면에서 거의 한 8, 9점가량 좋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엔비드가 그냥 잘해가지고 이 수치가 마이너스 값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냥 엔비드가 요즘에 잘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빵 꺼낸 걸 그야말로 메꾸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엔비드가 빠진다는 거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지금 필라델피아는 시즌 초반처럼 엔비드가 있을 때 안 좋고 그런 팀이 아닙니다. 무조건 엔비드가 있어야지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일단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는 건 되게 아쉽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근데 뭐 직전 경기는 뭐 우브레가 8스틸을 기록하기도 하고 요즘에 조지는 오락가락 하는데 저는 필라델피아는 늘 좀 특유의 느린 템포 얘네가 막 맥시도 그렇고 빠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프코트는 빨리 넘어가지만 거기서 기회를 많이 엿보는 팀입니다. 얼리 오펜스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완성된 이런 찬스를 원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이런 득점 템포라든지 시도 숫자 이런 것들은 많은 편이 아니고 좀 안 풀리면은 자유투를 삥 뚫어대는 그런 빈도도 되게 높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유투 시도도 많고 기본적인 야투 시도는 적고 득점 자체도 많이 나진 않는다. 필라델피아 리그에서 지금 득점 생산력이 뒤에서 4등이죠. 야투율 같은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저는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기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의 요즘 상승세는 확연한데 엔비드가 없어서 걱정이고요. 세크라멘토 지금은 그냥 감독 바뀌고 3경기 동안 너무 뭐 색깔이 안 보여. 저는 좀 고비가 풀려가지고 오바게임 양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소리를 했더니 댈러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못했잖아요. 정말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세크는 홈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보이는 게 없고 더구나 수비의 핵심 물론 머레이가 지금 3중이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팀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머레이 같은 수비수가 없는 거는 세크 입장에서는 축구 좀 손실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늘 들어오자는 제가 나이도 많고 좀 요즘 현대 트렌드 세크라멘토 같이 외곽이 필요한 팀에는 정말 쓸데없다. 그런 소리들을 얘가 오자마자 계속해서 했었고요.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 프렌을 언더보고 있습니다. 나는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어도 지금 상태 세크한테는 6.5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마인드야. 그 정도로 세크가 못하거든요. 224.5 언더 보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세크도 그렇고 공격면에서는 내일은 합격점을 못 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